법원이 그리고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검찰이 뭐라고 하던 검찰 공화 끝났잖아 니네. 법원에 머리 하셨군요. 머리 잘랐습니다. 윤석열 체포 기념, 구속 기념으로. 네, 그동안의 묵은 때를 그냥 다. 머리 잘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 때 불구속 으로 송치 받아가지고 이첩 받아가지고 보안 수사해서 기소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법원 때리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아하. 보안 수사권에 관한 공수처법 규정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법원의 연장 결정이 그 재판에서 논란이 될 것을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사도 또 거의 다 마무리됐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연장 신청을 불허한 거예요. 애초에 연장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검찰은 윤석열 우리도 수사 잘할 수 있어. 공수처보단 우리가 더 잘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겠죠, 네, 윤석열을. 김건희 불기소 해줄 테니까 좀 조사 좀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검찰은. 공수처 네, 그 빈손이야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예. 수사 못했잖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그렇죠. 우리 해체하면 안 돼? 네. 수사기간 연장 불허하면서 법원에서 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기소만 해라.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영린 같은 거를 좀 건드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공수처에서 수사되어 온 것은 그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수사를 못하란 얘기인가 이런 문제가 기소청으로 있었겠죠. 전락한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두 사실상. 번째는 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기소청으로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아예 그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에서 법원 판사가 수사 기소를 마치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소청이면은 니네 이제 수사 못해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공수처 했거든요. 수사도 했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네. 기소청이면 되면 니네는 수사하면 안 돼라는 뉘앙스가 있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냥 기소를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럼 우리 기속청으로 가는 그렇죠. 건가?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꿈틀은 하고 기소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회의를 하면서 그건 안 돼.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도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입장을 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 제기를 하려면 우리가 보안수사를 충분히 형사소송법상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입장문을 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로 기소를 해버리면 그동안 수사기간 연장을 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사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했는데 안 됩니까? 그럼 우리 기소할게요.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 검사장한테 보고하듯이 해서 그런데 다른 증거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이 말도 하면서 입장을 이렇게 세 가지를 냈잖아요. 첫 번째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바로 기소하면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걸 왜 연장 그렇죠. 신청했어? 그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 명분을 만들려고 검사장 회의를 했고 예. 그리고 실제 검사장 회의에서 야 그러면은 불구속 기소를 하자라고 풀어줄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의견 좀 다른 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혼자 이걸 총대 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 고검장 회의를 해서 나 혼자만 결정한 거 아니고 우리의 죽은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다 모든 고검장, 지검장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서 기소하는 거야. 나만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신자 소리 들을까 그리고 봐. 공수처의 그 수사가 빈손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김기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직구성 영장,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해서 직접 구속 영장 청구할 때는 수사가 다 끝나야 영장을 청구해요. 예. 바로 발부하면은 바로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적부심 들어오면은 힘들게 수사한 게 적부심으로 석방되면은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기소할 만큼의 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에요. 그 이첩할 때. 공수처가 기소권만 있었으면 바로 기소했을 그렇죠. 정도. 충분히 수사가 됐던 거기 때문에 빈손이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공수처 수사 못해. 윤도 못 만났잖아. 조사도. 근데 공수처는 첫날 조사를 했어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서명 무인은 안 형사죠. 했고 묵비권 했지만 그것도 조서예요.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근데 검찰은 거래가 가능해요. 수사 기소 가능하게 그 다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뭐 안 해줄게, 이거 조사 받아봐 이러면서 자기들이 검찰 수사권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 검찰 개혁 국면에서 앞으로 공수처는 못 목소리 내고 받아냈던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법원이 완전히 단칼로 너희 기소청해, 그렇게 해서 바로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그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하면 되는 저는 사건이죠. 이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은 진짜 뭐 조금도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 예, 있었어요.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이유로 저렇게 검사장애를 소집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두 만약- 분이 얘기했던 그 대목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면피하려고 했다. 근데 네. 그 아마도 고지검장 회의에서 불구속하자고 다수가 그렇게 의결했으면 불구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이다. 그 고지검장들이 불구속 이거 안 되니까 보안 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 나왔다 이러면 불구속 심우정 자기 책임은 아닌 거거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거는 검찰이 풀어줄 수 없는 사건이다. 절대 그러면, 풀어줄 수 없죠. 예, 그럴 수 네.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이 그 부하들을 다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검장 회의를 지금 소집했을 때 만약에 풀어주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일반 대중들이 불구속하라고 합니다라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정치적 했죠. 명분도 만들고 그렇죠. 네. 개인적 면피도 하고. 그냥 검찰이 그런데 정치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검사장이 한 다음에 7시쯤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의 기소는 몇 시간 만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가부 가능성을 놓고 준비했을 수도 있으나 그 전날부터 사실은 공수장도 그렇죠. 공수장도 다 한 100몇 만들어놓고. 페이지 그렇죠. 그 증거 기록도 분리하고 하려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도 힘든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미 기소할 것을 다 준비하고 검사장을 한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했죠. 예. 법원에 넣을 때부터 연장 신청 그렇죠. 넣을 때부터 예. 이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네.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놓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연장 신청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안 되니까 두 번째 연장은 아마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했을 겁니다. 검찰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걸 다시 제스처로? 받아. 예, 그렇죠. 한 번은 더 해보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법원이 그리고 검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법원이 연장 불허를 함으로써 이 위법 논란을 만끔하게 끝냈어요. 계속 영장이 불법이고 뭐 공수처 그 수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만들기 때문에 연장을 만일 했다면 연장해서 하는 이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했을 거거든요. 아주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꼬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논란이 없어진 점은 그렇죠.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법원도 그런 논란도 우려했던 것 같고 검찰이 뭐라고 하던 검찰 공화국 끝났잖아 니네. 저는 법원의 그 메시지일 그 수도 센스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검찰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 불허 내용은 검찰에게 굉장히 좀 뼈아픈 내용들이 좀 아주 들어있는 건 뼈아프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야코가 죽었다고 하죠. 네. 야코가 죽었고 명실상부한 기소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는 전조입니다 지금.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재판이 하나는 재판이 하나는 심판이죠. 형사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생겼고 이건 이제 형량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헌재는 형량하고 상관없고 헌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나왔을 때 보셨죠? 네. 그 전략이 저는 머저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더맨더머. 네. 우리 바보 멍충이입니다 이런 전략인 것 같던데 요원입니다. 의원입니다. 이런 건 아무한테도 안 먹히잖아요. 네, 그냥 웃음거리가 됐죠. 그걸 어떻게 먹힌다고 생각하죠? 네. 그 변호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이번에 명절 때도 갔을 때 다 하는 얘기가 요원 의원 얘기가 거의 네.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거를 믿고 하는 것인지 정말 엑스맨처럼 활동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윤석열을 어이가 진짜 확실하게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윤석열의 세계관에서는 네. 자기가 그렇게 우기면 그동안 계속 성공해 왔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 끌어내기가 이게 계속 핵심적인 치명적인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도 만들어냈어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 하여튼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돼 가지고 무슨 뭐 따질 게 없어요 법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식 세계가 왜 그 꿩이 그 섭에 머리를 뭐 맞습니다. 두면 예. 세상이 바뀐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안 잡힌다고 그런 느낌의 그거 뭐 지금까지 타조입니다, 타조. 성공했어요. 예. 야, 타조가 머릿속에 네. 모래에 머리를 묻는 거.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우기고 해서 계속 그 성공했고 총장 주변에서는 시절에 맞습니다 해줘. 해가지고 예, 언론도 도와주고 해서 하여튼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들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으로부터는. 사실관계와 관련행에서는 전부 다 지금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실패할 헌재 것 더군다나 같습니다. 국회 쪽에 증인들이 네. 줄줄줄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렇죠.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저번 4차 변론길인가요? 저번에 직전에 거기서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거를 보면 약간 저는 심증을 알 수 있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 이미선 재판관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야당이 경고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선거 증거를 갖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냐, 이걸 묻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인 계엄 요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계엄 요건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말이죠. 뭐 그런 거고 이제 질문을 다른 거 우리 다른 재판관들도 문영배 재판관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김영두 재판관이 좀 어이없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저리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누구를 설득한다는 건가? 그런 약간 수준인데. 희극적으로 얘기하면 웃음 참으면서 질문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분도 저- 웃음을 잘 참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웃음을 잘 그 참아야지. 법정에서는 김기표 의원하고 저하고는 막 화가 났었어요. 네, 저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정말 네,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예. 고통스러워요. 정말 거기 앉아 정말 있는 고통스럽습니다. 것이. 네. 정말로 막 푸푸 하다가 막 김기표 의원 옆에서 계속 막 화내시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네. 고통.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박은정 의원께도 옆에 그때 앉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 게 막 이랬다니까요. 저도 진짜 힘들다고. 네. 박선환 의원님도 막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네. 저는 고통스럽지는 않고 좀 허탈하더라고요. 네. 아 저거밖에 안 저 되나. 정도 수준의 네. 인간들이 집권 세력이라고 하고 네. 저 정도 사고 방식과 인식 수준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해 왔나? 저 바보 멍충이더라니까. 이 머저리들 저는 머저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왜 버스 타고 우리 소치단에 네. 버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계엄 성공해서 그대로 저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완전히, 그랬어요. 예,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방어권을 보장하라면서 탄핵 심판을 중지하라고 하고 그리고 진보적 재판관들 불공정하다면서 회피하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네. 헌재가 이걸 일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치면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당시 2016년도 당시에 이미 그 형사재판 뭐 때문에 정지시키라 뭐 알아 이런 주장 다 했을 거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정지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안 받아들일 되고.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런데 재판관 공격은 네. 제가 그 4년 전에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징계위원들을 끝없이 흔들었습니다. 징계위원들 하나하나를 뭐가 호남 출신이니 뭐 어느 뭘 했니 어쨌니 뭐 이런 뭐 사소한 것까지 해서 징계위가 뭐 불공정하고 인민재판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야당이죠. 국민의힘 전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그 재판관 흔들기가 도를 넘었어요. 뭐 야당 대표와 동생이 남편이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복에 탄핵 심판 어차피 인용될 거거든요. 저는 전원 그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복에 지금 이 씨앗을 지금 해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받아들일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 명분 축적용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다.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헌재도 물론 인용이 되겠지만 가부든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불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인용될 걸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100% 인용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 국면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선판인데 대선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그 기세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세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때는 인정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헌재가 예를 들어서 오염됐다. 그래서 결정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재판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계속 불공정 얘기를 하니까 지금 증인 막 무더기로 신청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재판 지연 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아줄 들어주는 수도 모양새를 좀 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다. 2월 그런 말이 좀- 아니라 3월 초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조금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저는 의미도 있는 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주장을 똑같이 할 그 거라서. 주장 처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쪽에 피고인 측의 방어 논리가 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그러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하면 왜냐하면 모든 거를 다 걸고 넘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법으로 있는 모든 제도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지연시키거나 혹은 자기가 풀려나거나 하기 위해서 보석 신청을 하면은 보석 청구하면 풀려날까요? 아니요, 그 형사소송법상 95조에 필요적 보석 사유라고 있어요. 그 보석 해줘야 되는. 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거기에 딱 해당해요. 이건 해주면 안 된다고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란 수계는 사형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법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맞습니다. 사건이에요. 뭐냐면 헌법도요. 예. 모든 수단을 다 지금 동원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고 있고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학 이론이랄까 이런 게 더 정치하게 되는 그런 네, 면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존재하는 줄 알지만 다 쓰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예. 다 쓰고 있으니까. 아니 없는 제도도 막 없는 만들어서 제도를 하고 만들었고요.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뭘 한다든지. 영장 그 예, 가처분 막 이런 이의신청, 거 하는 예, 거 이런 그렇죠. 거는 없는 제도예요. 체포영장 가처분 맞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혈액정지 가처분 이런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없는 그런 걸 것뿐만 계속 있는 하고 것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없는 예. 것까지 막 만들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판사와 검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모두 불공정한 겁니다. 그 판사와 검사들이. 그 이제 애초에 구속 기간 그 사유로 했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10년 이상 그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탄핵 심판 다음이 2월 4일인데 이날이 중요합니다. 이날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홍정원 전 1차장 이런 양반들이 나온단 네. 말이죠. 이제 거꾸로 반대 국회 측 입장에 쓴 양반들인데 이때까지 그 마은혁 재판관 구인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2월 2월 4일까지? 3일 날 아마 선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죠, 지금? 위헌 선고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 2월 3일 날 선고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해서 선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3일 날 선고하면 2월 4일 날부터 만약에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하면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2월 4일 날 2월 3일 내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임명까지 그렇죠. 이루어지면은 2월 4일 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고되고 네. 송달되고 이제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하면 2월 4일도 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전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면 임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직무유기죠. 안 하게 그렇죠. 되면요.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형사 고발까지 되고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그 주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뭐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주문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청구 취지 우리가 뭘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의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모르지만 가장 세게 결정을 내리는 건 그렇게 주문을 내리는 근데 거예요.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이 헌법재판소 없어도 결정으로. 임명하는 행위가 없어도 그냥 재판관이 돼버리는 이미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인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데 굉장히 그건 적극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이른바 소극주의하고 맞나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예비 의미에서 행정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재판관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임시지위 같은 건 부여할 수 없나요? 혹시? 그게 임시 지위인 거예요. 재판관 그 지위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직까지 그런 불법 사태가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미 대통령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쌓여 있었으니까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마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런- 대행이 지금 2명이나 연속으로 그렇습니다. 예. 임명을 지금 2달 넘게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 언제 될지 모르니 그렇죠. 우리가 헌재가 이렇게 판결하라도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그 언제가 되긴 될 테니까 예. 그때까지는 임시지위를 부여해 버린다. 그러면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법 위반 상태를 그대로 그렇죠.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 소극을 떠나가지고 헌법 위반인 걸 인정했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사실- 나와야 되는 근데 결정이란 뭐 정확히 말하면 말입니다. 임시지위는 아니고 그냥 아예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부여하는 거죠. 부여해버린다. 사실은. 공식 지위를 네. 부여하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네. 원래 재판관들의 성향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 판사들의 그 동안의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또 어떤 공격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인 것을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그것은 지위를 그렇게 인정해야 해줘야 되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재판 내일 2월 3일이죠. 2월 3일 3일이죠. 선고에 그 저는 제가 제일 가장 흥미로워하는 부분 사실 그거예요. 어차피 국회가 이제 이게 이길 건데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지위까지 부여할 것인가가 저는 사실 좀 관심거리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구인 체제가 되는 순간 사실상 뒤집을 확률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 기회가. 아마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사실 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탄핵 기각이 된다는 게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아니 그러면 지금 기각을 해버리면 윤석열 형사재판은 진행될 텐데 감옥에서 동수권을 행사한단 말인가? 네. 그렇게 헌재가 이것은 탄핵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100만 분의 1로 그런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게 형사재판에서 그 풀려나는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 지위로 돌아가는 거죠. 기각이 되면 네. 대통령을 그 감옥 안에서 직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100만 분의 1보다 그럴 나중에 났기 가능성 때문에 없다고 굳이 뭐 생각합니다. 예. 굳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네.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구멍이 이제 8명 8인 체제니까 9인 체제까지 가버리면 탄핵은 그냥 끝난 것이다. 네, 지금도 저는 뭐 거의 근데 그렇게 법사위에서 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탄핵과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